꼬꼬대 꼬꼬 멍멍이 튼다 멍나미네 집에서 아침을 집에서 안기정기들 짝꿍경보리밥 꿀맛보다 더 맛 좋은 건강보리밥 보리밥 먹는 사람 진짜 보리밥 먹는 건강해. 사람 진짜 건강해. 요거 이렇게 돌림 노래를 이렇게 불렀잖아요. 지금 웃으면서 참여하지 못한 두 사람이 이민지 기자랑 저거든요. 아, 이 노래 불렀죠. 네. 와, 이게 70년대죠. 이런 노래가 있다는 것도 사실 처음 알았고. 홍당 보리밥. 당시에 이제 쌀밥보다 보리밥을 권했던 이유는 네. 당연히 쌀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오. 그때 당시 지금이야 우리가 뭐 주식의 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97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쌀만 먹는 집 별로 없었고 굶는 애들 진짜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다들 그땐 살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우량화 대회가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베이비붐 세대가 확 늘어났죠.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먹고 또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쌀이 필요하다 보니까 국민들을 먹여야 되겠죠. 쌀은 부족하죠. 그렇다 보니 이걸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실제 혼분식을 강조하게 되고 우리가 왜 1960년대 지나면서 미국에서 밀가루가 또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밀가루를 많이 먹자라는 운동들도 굉장히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1969년 1월에 농림부 보건사회부 내무부 합동으로 해서 혼분식 장려 운동이라는 게 이게 운동이에요. 이게 있었고 지금 포스터 보이시죠? 또 혼식이라는 게 이게 쌀 외에도 여러 가지 잡곡을 섞는 거고 분식은 밀가루 음식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걸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죠. 쌀이 부족해서 했던 맞아, 정말 맞아. 방편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주식인 이 쌀을 줄인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뭐 방법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와닿는 거는 그 도시락 검사했던 거. 맞아, 맞아. 근데 그 도시락 검사할 때 그 위에다가 보리밥 이렇게 올려놓은 거. 네. 근데 선생님들은 그 검사할 때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 이거 뒤집어. 그럼 뒤집어.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쌀밥이야. 뒤집는 거지. 근데 또 하나가 반장, 부반장한테 그런 걸 시켰다는 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학생들끼리 그걸 지적하고 그래, 그걸 그래. 잡아내고 이랬던 건 좀 안 좋았고 맞아요. 또 애교로 넘어갔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재밌었어요. 맞아요. 재밌었는데 또 생각해보면 정말 웃지 못할 그 시절의 추억인 거죠. 그리고 분식의 날, 무미일도 있었다는데 이건 뭐예요? 그게 1969년도에 그때부터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은 쌀을 먹지 않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네. 일명 무미일로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들은 그때는 쌀을 판매할 수가 없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다 밀가루로. 그러니까 이게 쌀 대신 밀가루를 만든 국수, 밀가루를 만든 그 수제비 등 음식을 판매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설렁탕 등 음식에는 일정 비율의 밀가루 국수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요즘 설렁탕이나 국밥 시키면 이렇게 국수 말아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때 생긴 거예요. 그렇구나. 그건 저도 몰랐네. 네, 저도 몰랐어요. 이거는 설렁탕 시키면 항상 그 하얀 국수 조그맣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먹으면 배부르고 그랬는데 그 문화가 지금 이때 생긴 거군요. 맞아, 맞아. 그럼 저는 궁금한 게 그 막걸리처럼 쌀이 들어간 술도 있잖아요. 이것도 못 먹는 거. 막걸리는 원래 쌀로 빚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아예 초창기에는 술을 못 빚게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61년인가 쌀로 아예 막걸리 못 빚게 해서 금지됐어. 그다음에 밀가루 이런 걸로 빚었죠. 네. 그래요? 모든 곡식으로 술을 만드는 거 금지했었어요. 금지했었으니까. 1965년부터는. 네. 그럼 그것도 금지됐던 거고. 근데 뭐 분식의 날 같은 경우에는 밥을 몰래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때는 맞아요, 그럼. 법적인 처벌까지 받았는데요. 무미일이 없을무, 쌀미, 일일. 그래서 쌀을 먹지 않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기게 되면 사복을 입고 다니던 단속 요원이 불시에 마치 옛날 장발 단속하듯이 그렇지. 불시에 그렇게 단속을 해서 요걸 지키지 않는 식당은 최단 1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고요. 거죠. 엄청난 거죠. 네. 거기다가 이걸 지키지 않는 가게를 신고한 사람에겐 포상금, 일명 쌀파라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요 포상금이 5,000원이었는데 우와, 그 당시 짜장면! 1970년 짜장면 한 그릇이 60원일 때 엄청 큰 월급이 거네. 5,000원이었던 거예요. 와. 엄청나고 네. 그리고 이때 이 무미일 때 이때 나온 게 뭐냐면 요새 우리 식당 가면 밥그릇에 딱 그릇 그 쌀밥 나오잖아요. 요 규격화된 그릇이 요때 만들어진 거라 그래요. 재밌죠? 그렇군요. 공깃밥. 아, 그렇구나. 그러면 쌀이 이제 최고로 여겨졌던 시절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보리나 보리밥이나 밀가루 먹으라는 소리 해도
잘 안 먹었을 것 같은데 홍보 같은 거는 또 어떻게 많이 해야죠. 많이 아유, 했었어요? 홍보 어마어마하게 했죠. 뭐 혼분식 장려하면서 그 혼분식에 대한 이점 얘기하고 쌀밥이 인체에 안 좋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막 이랬을 정도니까. 여성들 기미에 좋다고 막 그랬잖아요. 예. 보리밥이. 보리밥이 쌀보다 칼슘이 2배, 철분은 무려 10배 이상 높다. 뭐 이는 2배 반이나 높다. 이렇게 영양가에 대한 홍보를 했고. 맞아. 심지어는 흰 쌀 편식은 체질의 산성화를 초래한다. 대뇌 변질증을 해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정도.